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유한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어제 밤 9시 KBS 뉴스 또는 연합뉴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분들은 이러나 정말 그래? 라고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예. 20대의 65% 예. 그리고 호남에서 한 59%니까 이것도 뭐 60%라고 봐도 되고, 사드 배치하는 거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찬성이 반을 넘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반 찬성 이상 된다라는 거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 사드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 사드가 과연 이 장거리 로켓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무관하게 일단 대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겠죠. 이거 역시 중앙일보 긴급 현안 여론조사인데 이제 한국 배치에 찬성한다 응답 1년 전에 비해서 11.9%포인트 증가했어요. 네, 그건 뭐 핵실험 여파도 있고 할 테니까. 그렇죠. 장거리 로켓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번에 배치에 찬성한 응답은 50대와 60대 이상이 가장 높았고요. 뭐 75%, 81%. 찬성론은 제일 낮은 것이 30대, 53%가 제일 낮습니다. 네. 그 지역별 찬성률도 보면 뭐 대구 경북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 충청도, 강원도, 부산, 경남 순인데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60% 이상 찬성, 호남에서 특히 59.1% 찬성한다. 또 새누리 지지자는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과반 이상, 국민의당은 62%,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62.7%에 찬성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다 하더라도 불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북에서 뭐 움직임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 몸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저기 부산 가 있죠.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예, 이게 여전히 뭐 DNA처럼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한테 계속 이렇게 사회화돼서 내려온 그 반복 학습, 피난민 정서라는 것이 여전히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여기다가 교육된 이제 반복 정서가 끊임없이 주입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 유력 지역 5곳을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죠. 경기도 평택, 그리고 대구, 경북 칠곡, 경북 예천, 뭐 외관, 군산 뭐 이런 전북 얘기만 군산, 나오더라고요. 예, 이 5곳이 사드 배치 유력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은 반대한다. 일종의 님비 현상이죠. 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표현 민감한 국회의원들, 특히 안보 강조해온 여당 의원들조차 님비 현상, 이제 우리 마당에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그 국회 정보위원장, 대구에 사드가 배치되면 거리가 멀어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 네,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사드 조기 도입을 주장했던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 네. 왜 평택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다들 그래야 지역에서는 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럴 텐데 다 나온 얘기고. 그래서 사드 한다는 얘기입니까? 만다는 얘기입니까? 뭐 한미 간의 공식 협상은 다음 주로 조금 늦췄다면서요? 근데 이게 사드 배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뭐 배치한다 이것이 아니라 미국의 의지와 중국과의 협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12일날 독일 미네에서 열린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3가지 중국의 한반도 핵 3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핵은 존재해서 안 된다. 두 번째,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도 안 된다.
세 번째,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 이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는 이 세 번째 원칙이 바로 사드 배치죠. 왜냐하면은 그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과 통화할 때 한반도 내 핵반대, 한반도 내 전쟁반대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사드 반대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 외교부장이 뭐 고사성어까지 항우가 칼춤을 춘 뜻은 유방을 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아예 존 케리 국무장관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입장은 이제 그동안 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이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왕이 부장이 제시한 3원칙이 중국의 마지노선이다. 우리나라가 만약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면은 중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경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일단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지지한다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자라는 것이죠.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좀 표현이 뭐하지만 서로 쇼부 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쇼부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죠. 뭐 긴급까지는 아니고요. 세월호 유족 모임 관련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의 김현 의원 1심에서 방금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리기자 폭행 혐의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방금 끝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국민의당은 천정배, 안철수,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이 서운해 하시겠네. 안철수, 천정배, 이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고, 네. 김한길 의원은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 현역 의원은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김한길 의원인데, 요렇게 한 3개 축 아니냐, 대개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 무슨 계파가 6개나 되고 공천 때문에 이전 투구를 한다고요? 왜 이렇게 그 조그만 당에 계파가 많아요? 혹은 5개라고도 합니다. 6개 아니고 5개? 네, 5개라고도 하고 6개라고도 하는데요. 아우. 저는 5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6개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제가 표현했는데, 하나 따져보면요. 안철수 대표의 그 보좌진, 정책 네트워크 내일 출신인 인사들로 구성된 안철수 직계가 하나 있겠고요. 안철수 직계?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탈당파를 중심으로 한 김한길계가 있겠고요. 김계. 예, 그리고, 천정배, 국민회의 참여 인사 중심으로 천정배 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탈당한 옛 동규동계. 저기, 권노갑, 정대철 등등 우르르 나갔던 분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동계? 예, 구동계. 예. 그리고 통합신당 추진위에 참여했던 박주선계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혼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있죠. 그래요? 예. 이렇게 5개파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언론에서는 또 얘기하는 게, 국민의당 창당 이후 새로 영입되거나 합류한 정치 신인그룹 중심의 영입파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개파 같지는 않거든요. 누가 영입이 됐어요? 영입이 됐죠. 대표적으로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김철근, 예, 문자 왔더라고요? 예. 등등이 있습니다. 그걸 파라고 할 수. 그러니까 요건 파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주 후한 사람이 이걸 쫙 집계했구만요. 예. 그나저나, 그 6개파가 왜 어떻게 싸운대요, 지금? 지금, 언론에서는 개파 간의 암투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네. 의원이 지금 17명인데, 대변이 6명씩이나 됩니다. 의원이 17, 그렇지, 17인데. 예. 대변인 몇이요? 6명이요. 이게 의원 3당 하나씩인가? 각각의 개파별로 안배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천정배 공동대표가 광주 선거구 공천은 시민사회 인사들에게 맡기겠다. 왜? 명분은 이제 뉴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치 신인들을 발굴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민사회 인사들이 이제 소위 이렇게 맡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견을 전제로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파장이 불가피한 게 왜냐하면은 지난번 안천 대표가 보궐선거 통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동교동계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각 동마다 동책만 맡아가지고 이제 천정배 떨어뜨리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때 동책 맡은 의원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시민사회 인사들이거든요. 네. 이 시민사회 인사들이 공천 칼날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야기는 지금 과거 배심원 단지와 유사한 수기 선거인단제 경선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기 선거인단은 이제 선거인단 구성에서 자격심사위원을 통과한 후보들 간의 토론회를 연 뒤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공정성이 생명인데 시민사회 인사들이 이제 특정 계파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많죠. 바로 천정배 쪽을 지지한다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죠. 지금 유리하다는 거죠. 그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국민의당은 제가 평가하기로는 텄다. 예. 뭐다고요? 텄다고요. 텄다? 예. 그거 방송에서 써도 되는 말이에요? 글렀다라고 표현할까요? 네. 왜냐하면은 제3당으로 매일 이슈 파이팅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앞서 이게 총선이나 커다란 정치 이벤트 했을 때 새누리와 더민주 사이로 상황을 이제 언론에서 몰고 가는데, 그거 극복하려면은 매일같이 이슈 파이팅하고 이슈전 주도해야 생존할까 말까 한데, 공천 잡음이 벌써부터 들린다는 것은 비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언론 플레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부터 비판받아야겠지만, 예. 언론 플레이를 못한다고요? 안철수 대표가?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럼 플레이를 하긴 해야 돼요? 언론 플레이 해야죠. 알았어요. 언론 플레이 당연히 해야죠. 텄다 그러면은 이 방송 듣게 될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이렇게 일러 바칠 것 같은데? 근데 절대로 안 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절대로 못 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상관없습니다. 공천도 안 했는데 벌써 텄다고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렇다고요. 네.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다? 예. 와, 그러자 파가 많네요. 글쎄 말입니다. 안집계파, 김한길파, 천정배파, 동교동 할아버지 어르신들파. 예. 박주선파. 예. 그다음에 영희파. 무슨 파파 그러니까 경찰서 조직 무슨 수사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시간이 바뀌었는데 일정 전화 연결하는 일정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죠.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3시면은 3시부터 4시 60분간 진행되는데 이전에는 5시부터 6시 반 본격적 퇴근 시간이라고 하기는 좀 뭐했지만 퇴근 시간과 일부 겹치는 점이 좀 있었죠. 지금은 석간신문, 배달되는 석간신문 보시는 기분으로 들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댁이나 사무실에서 석간신문을 배달해서 보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되게 석간 예전에 배달되면은
2시 반에서 3시쯤 오죠. 그렇게 하고 60분 동안 댓글을 예전처럼 최대한 이렇게 많이 소개는 못한다는 점은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코너별로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1시간을 좀 꽉 알차게 써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케이 마리님, 전방 5.5km가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개성공단 때문에 개성공단에 있던 북한의 장사정폰이 뭐 3개의 군부대가 있었어요. 사단, 무슨 포병대, 그럼 장사정포도 있었고. 거기서 쏘면 바로 서울 시내 한복판까지 수원 위쪽, 수원까지 포가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없애고 공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던 기갑부대, 포병부대들이 약 13, 4km 후방, 더 북쪽으로, 쉽게 말하면 평양 쪽으로 후퇴했죠. 그래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DMZ, 군사분계선, 뭐 휴전선이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 군사분계선을 10km쯤 우리가 위로 밀어 올린 효과를 주었던 게 개성공단의 안보적 가치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뻥 차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뭐 저 북한이 그렇게 강하게 바로 나오리라고는 예상 못하고 있다가 막 허둥대는 거 보셨죠. 개성공단으로 다시 뭐 군부대를 즉각적으로 재배치를 하지 않는다 해도 포 같은 것은 전진 배치, 뭐 이거 이동 배치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둔지는 뭐 당분간 후퇴한 곳에 둔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 종심이라 그러는데요. 주종 관계할 때 그 종자가 아니고 이렇게 그 종횡무진하다 할 때 종횡. 종심이 너무 짧죠.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 서울까지는 60km. DMZ에서 평양까지는 160km. 그래서 남측에서 무슨 포를 쏴서는 절대 평양 근처에도 못 가는데 반대로는 서울이 그대로 포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미사일은 무슨 패트리엇 시스템이나 요격을 한다고라도 성공률을 떠나서 그런 거라도 시도를 한다고 치지만 포는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거 날라오는 포를. 서부전선에서 빵 쏘면 2분 40초 후면은 서울 상공에 그 포탄이 도착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사정포가? 한 50km 이상 날라오는데 걸린 시간 2분 30초. 이건 뭐, 국민 여러분, 뭐, 대단한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하도 놀래서 말도 안 나오네. 위급 상황입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북한이 포격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이 방송 긴급히 하기도 전에 포탄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개성공단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남북 양측에 얼마만큼 커다란 평화를 향한 평화공장이었는지 그 점을 생각하면 다시 또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된단 말이죠. 출첵기사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분 거는 오늘의 댓글로 선정해야 될 것 같네요. 대단군님. 본인의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기도 하다는데요. 새누리당이 진박놀이를 할 때 외교는 피박, 경제는 쪽박, 안보는 독박, 부채는 대박, 진실은 면박. 진실 면박? 면박 준다. 그랬더니 수의당님께서 도둑은 명박. 도둑은 명박이랍니다. 예. 대단군님과 수의당 오늘의 댓글 공동 수상자로 선정하겠습니다. 팔러스님, 이강윤이 오늘 출첵한다. 이 시간이 듣기 좋으시다고요. 아유, 그런 분도 계셔서 다행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오케이 마리님. 네. 그 유승민 공천 못 받으면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이리 오시오라고 문병호 의원 말한 거. 참. 서령. 공천을 저는 옛날에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하고 시간이 바쁘니까 막 말이 엉키네요. 내기도 했지만, 공천 못 받을 일이 없다고 보고요. 서령 밀어내도 무소속이든 뭐론 해도 거기서 나오지, 국내에 갈 것 같습니까? 취용 선생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프닝 멘트 유경근 씨 페북 올려주신 호인 님도 고맙고요. 뉴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인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어제 저녁 KBS 9시 뉴스 그리고 연합뉴스 사이트를 보시고 오늘 아침에도 혹시 시간이 돼서 KBS 아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거 뭐 이래? 그리고 왜 같은 KBS에서 어젯밤 9시 메인 뉴스와 오늘 아침 뉴스가 이렇게 동일한 아이템인데 이렇게 바뀔 수 있지? 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기사 앞부분 한 대목 먼저 들으십니다. KBS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사 결과를 의미로 짜집게 하는 등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위기 상황이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여론조사 보도의 중요성이 큰데도 공영방송인 KBS는 여론이 정부에 유리하도록 호도한 것이다. KBS는 어제 뉴스9에서 KBS와 연합뉴스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남북 긴장과 관련해선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보도했다. 리포트 이름은 강경 대응 48.9% 대 대화 40.1%로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을 주문한 여론이 8% 높은 것처럼 보인다. 네. 숫자가 나오면 들으실 때 헷갈린다는 거 헷갈리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KBS하고 연합뉴스가 돈을 똑같이 내서 1월 1일에 한 번 했고 요번에 또 했습니다. 하는 건 좋아요. 둘 다 나라 돈 들어가는 언론사들인데 좀 더 자주 해서 정확히 해서 확실히 보도해야죠. 자막에 보면 최근에 미사일이다 장거리 위성 로켓이다 핵실험이다 등등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자가 48.9%, 대화로 풀자가 40%로 한 9%포인트가량 강경하게 이번에는 혼내줘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많다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고 KBS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설문조사 항목이 그대로 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KBS 보도 화면에도 일부 나오고 미디어 오늘이니 다른 몇몇 군데 SNS도 보면 바로 찾으실 수 있는데 세부 항목은 이렇습니다. 대화로 해결하자가 40.1%고요.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하자. 그래서 개성공단 없애는 거 이해가 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실은 30.9예요. 가장 많은 것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가 40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제재 강화하자는 그냥 30.9니까 31이라고 할게요. 벌써 거기서 9%포인트 차이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가 제일 1위였어요. 그리고 3위가 뭐냐? 18%가 나온 핵시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군사수단, 즉 군사작전도 검토하자가 18%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핵을 보유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이제 고마 인정하자. 그게 7.7%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론조사 수치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맞겠죠. 다 맞다고 치고 보도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기자였든 제가 데스크였든 이 기사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최근의 대북 한반도 위기 관련해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국민의 40%는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대북 경제제재 강화 30.9%, 이어서 핵시설 제거를 위한 군사수단도 검토할 필요 있다 18%,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자 7.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KBS 보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막 나타났다시피 이제는 북한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가 48.9%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40%보다 훨씬 많은 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왜곡 보도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서 나온 자료를 스스로 뭉개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북 강경 48.9%는 어디서 나왔냐? 대화를 통한 해결 40.1은 그냥 뒀고요. 경제제재 강화하자 30.9에다가 군사수단도 군사작전도 검토하자 18%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48.9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건 명백히 데이터를 왜곡
조작한 겁니다. 그러면 북한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자. 이것도 7.7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와 기본적으로 같은 부류니까 두 개 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묶지 않고 경제제재 강화와 군사작전까지 합치자를 합산해가지고 우리 국민은 이번에 세게 본때를 보이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들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거고요. 이러던 게 오늘 아침 뉴스에서는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젯밤 9시 메인 뉴스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 이제 화면에 그래프가 나왔는데 강경 대응 48.9, 대화 40.1, 북한 핵 보유 인정 7.7 이렇게 세 가지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답변 항목이 네 가지였습니다. 대화 해결하자, 대북 경제제재 강화하자, 군사 검토, 북핵 보유 이 네 개였는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아예 3개만 함으로써 질문 항목 자체가 3개였던 것으로 심지어는 여론조사 문항까지도 왜곡을 해버립니다. 저는 제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나라 돈도 제법 들어가고 국정감사도 받는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KBS, 공영방송 KBS, 그것도 밤 9시 뉴스에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빚어진 일입니다. 2달 후면 선거입니다. 2달 후까지도 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폐쇄 이래 남북 간의 긴장은 하루 다르게 최고조로 치솟고 있고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한미 간의 공식 회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국면에 국내 최대 언론사라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자화자찬하고 그것을 별도 리포트로 보도까지 하는 KBS에서 자기가 자기 돈 들여 만든 여론조사를 스스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네, 개편 후 처음 시작한 월요일이고요. 60분 안에 말은 빠르지 않게 그러나 내용은 좀 더 컴팩트하고 압축적으로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죠.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